스위스 취리히의 한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마르코 안드레아스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베테랑 기계 엔지니어인 그는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처리하던 그였지만 이번 한국 출장만큼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은 기술이 빠르다더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르코 역시 한국에 대해서는 K-파프과 김치, 그리고 몇몇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판단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자란 그는 높은 산처럼 겸손하면서도 견고한 바위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정밀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동양의 한 작은 나라로 떠나는 것은 꽤나 모험적인 일이었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말이야.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코. 그의 첫 한국 경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스위스에서 온 기계 엔지니어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먼저 놀랐어요. 유럽의 웬만한 공항들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특히 공항 내부의 디자인과 편의시설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쇼핑몰과 공항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부터 저의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야?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스위스의 지하철도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역에서는 항상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특히 파리나 런던의 지하철은 정말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공항 라운지 같은 쾌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내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글씨도 크고 선명해서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더라고요. 속도까지 엄청 빨랐어요. 스위스에서는 지하에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유료 와이파이조차 자주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하 4층에서도 영상 통화가 될 정도로 인터넷이 빨랐어요. 제가 스위스에 있는 동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서 지하철역 내부를 보여줬는데 동료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전동차도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좌석 배치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시간이 정확해요. 스위스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보다도 더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이분 지연도 안내방송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이런 정확성과 서비스 정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두 번째 충격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동료가 저에게 T-머니 카드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걸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하철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이 카드 하나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취리히 카드, 베른 카드, 제네바 카드 등등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써야 해요. 심지어 같은 도시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다른 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신적인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 자동으로 환승 할인이 적용되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로 확인해봤는데 환승료까지 자동으로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새로운 요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의 요금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도 이 카드로 결제가 된다는 거였어요. 커피 한 잔, 간식 하나까지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니라 생활카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인상적이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 교통공사, 은행, 상점들이 모두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협력이 가능한 사회라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 충격은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밤늦게 야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 동료가 치킨 시킬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 시간에 가게가 열려있나요? 게다가 배달이 될까요? 라고 물었죠. 스위스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거든요. 배달 서비스도 저녁 9시까지가 보통이에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료가 핸드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20분 후에 도착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설마 최소 1시간은 걸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스위스에서 피자를 주문해도 보통 4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딱 20분 만에 배달이 왔어요. 저도 모르게 임파서벌 이라고 외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킨의 상태였어요. 바삭바삭한 게 방금 튀긴 것 같더라고요. 맛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스위스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냉동 치킨을 데워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 시간에도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20분 만에 배달해 주다니. 저는 치킨을 먹으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건 혁명이야. 정말 혁명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에는 24시간 배달되는 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국 음식, 피자, 족발, 보쌈, 심지어 분식까지. 이런 시스템은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사회 전체의 인프라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요리사, 배달원, 교통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모두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네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혼자서 호텔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도 취리히나 제네바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걸어다니는 건 위험해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죠. 그런데 서울 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길거리에 가로등도 밝고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들도 혼자서 늦은 시간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보다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4시간 카페에 들렀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노트북과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거나 주문을 하러 갈 때 귀중품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취리히에서도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 1분도 안 돼서 없어져요. 심지어 대학 도서관에서도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 없이는 물건을 두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도난당할까봐 걱정 안 해요?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면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신뢰 사회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생각해봤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는데 그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영어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목적지를 말씀드리니까 친절하게 노선도를 가리키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 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스위스에서도 길을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은 저기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간단히 방향만 가리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서투른 발음으로 뭔가를 사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끝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짜증을 내거나 빨리 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제가 지도를 보고 있으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젊은 학생들도 영어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배려라는 가치가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거더라고요. 제 노트북에 한국인의 마음 따뜻함이라고 메모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기술이나 시스템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출장 마지막 날 저녁에 스위스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스위스보다 더 깨끗하고 정확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이니? 그렇게 좋아? 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스위스의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여기서는 밤에도 혼자 산책이 가능해요. 새벽 2시에도 안전해요.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그런 나라가 있구나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 새벽에도 20분 만에 음식 배달이 온다는 것, 사람들이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등등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있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치안 부분에서는 아시아 대도시에서 그렇게 안전할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걱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지하철역의 깨끗함, 밤늦은 시간의 거리 모습, 24시간 카페의 풍경,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 등을 보내드렸죠. 그제서야 부모님께서 정말 놀랐구나. 우리 아들이 좋은 경험을 했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뿌듯하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라고 답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꼭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신뢰라는 거예요. 깨끗한 지하철, 통합된 교통 시스템, 빠른 배달 서비스, 안전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 그곳은 기술과 사람의 신뢰가 어우러진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이제 저는 한국의 팬이 되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방문하고 싶고 더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제게 기술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한국인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편리함과 안전함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스위스로 돌아온 지금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밤에 외출할 때마다 한국이 생각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부모님도 모시고 가서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